몇 달 전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84세 김순애 할머니께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등산도 다니실 정도로 매우 활기차고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강한 충격으로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결국 응급수술을 받으신 뒤 현재까지도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생각하셨지만 그날 이후 김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현재 60대 이상 시니어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건강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미처 몰라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79세 이재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도 없이 공복 상태로 수십 년간 이어오던 루틴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와 위경계 부위에 출혈성 궤양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특히 혈압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 중이셨는데 이 약들을 공복에 복용했던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니어분들이 별 문제 없겠지라고 여겼던 작은 아침. 습관 하나가 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진료 현장에서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70세 이후 어르신들이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의사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또는 부모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하면 안 좋은 습관 수준이 아닙니다. 잘못된 아침 루틴 하나가 실제로 치액 악화, 낙상 사고, 위출혈, 심장마비, 저혈압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위험 습관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벌떡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의 몸 상태는 아직 충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심장은 느리게 뛰고 혈압도 낮은 상태이며 혈류순환 역시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체를 세우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면 몸이 놀라게 되고 특히 뇌로 가는 혈류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앉거나 서는 순간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뇌혈류가 급감하고 그 결과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른 아침 낙상으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리가 헛디뎌 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균형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80세 김영호 어르신도 아침에 벌떡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충분히 깨워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펴주세요.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하늘을 향해 밀듯이 쭉 뻗어보시고 발목도 몇 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몸을 옆으로 천천히 돌려 눕고 팔을 짚어 옆으로 앉은 후 10초 정도 호흡을 가다듬은 뒤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예방 수준을 넘어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하고 낙상 사고를 줄이며 심장에도 무리가 덜 가는 매우 중요한 아침 루틴입니다. 이어서 2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바로 공복 상태에서 커피나 차 또는 물 한 모금도 없이 약부터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빈속에 마시게 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위염이나 위궤양, 위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약, 진통제, 항혈전제 등 다수의 약물은 공복에 복용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약효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76세 이복자 할머니는 공복에 진통제와 커피를 함께 복용하시던 중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이후 약 복용 습관을 개선한 뒤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위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아무렇지 않던 커피 한 잔이 공복에는 위를 자극하는 칼날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커피와 차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밤새 수분이 줄어든 몸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도가 짙어져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진통제나 혈압약, 골다공증, 치료제, 소염제와 같은 약물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위염이나 위궤양,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약을 드실 때는 꼭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가볍게라도 식사를 하신 뒤 복용하시라고요. 실제로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74세 박정선 어르신은 평소 공복에 혈압약과 진통제를 함께 드셨다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에 염증이 심하게 생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습관을 고치셨습니다. 이후에는 삶은 달걀 반 개와 두유 한 잔을 꼭 함께 드시고 위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약을 절대 물 없이 삼키거나 작다고 씹어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흡수되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코팅이 벗겨질 경우 효과가 달라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빵 한 조각, 두유 한 팩 정도로 끼니를 간단히 넘기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특히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신경계와 호르몬의 조절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리듬의 출발점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 기능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 당을 만들게 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또한 긴 공복 상태는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만들고 그 결과로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 집중력 감소, 나아가 치매 진행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부담스러운 한 끼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한 섭취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하나, 바나나 한 개, 연두부 반 그릇 또는 죽 반 공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사는 뇌에 오늘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를 주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확실히 바꿔줍니다. 네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스트레칭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밤새 떨어진 체온과 경직된 근육, 관절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들어가면 근육 파열이나 관절 염좌가 발생하기 쉽고 심한 경우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79세 김혜룡 어르신은 겨울 아침에 갑자기 팔을 크게 돌리다가 어깨 인대가 손상되어 병원에서 6주 이상 고정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협심증 기저 질환도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협심증,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기온이 낮거나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운동도 준비 운동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팔을 앞으로 길게 뻗었다가 천천히 회전시키는 동작,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기울이는 동작, 발끝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는 동작 등으로 간단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은 따뜻해지고 심장은 운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운동 중 부상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고 심혈관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켜고 말 한마디 없이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나 드라마를 틀어놓은 채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 잠에서 깬 뇌는 외부 자극을 차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뇌에 갑작스럽게 빠르게 바뀌는 화면, 자극적인 뉴스 자막, 요란한 소리를 들이대면 뇌는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멍해지고 둔감해집니다.
특히 주변과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30분, 일시간이 흐르면 뇌는 더욱 느려지고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런 자극 부족이 치매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말을 하는 행위는 뇌의 언어 중추, 감각 중추, 사고 중추를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말로 묘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햇볕이 따뜻하네, 공기가 쌀쌀해서 긴 옷 입어야겠다. 같은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는 시간을 늘리고 TV는 필요할 때만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중요한 점은 텔레비전의 소리를 듣는 것과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뇌에 미치는 자극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며 말수가 줄어든 어르신들은 뇌의 반응 속도와 기억력이 빠르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말하기는 뇌의 거의 모든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급 활동이며 말을 꺼내고 단어를 떠올리고 상대방 말에 반응하는 전 과정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넷째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다섯째는 아침에 TV만 켜두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 행동은 단순히 하면 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기만 해도 낙상을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며 심장과 위장을 보호하고 하루의 에너지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하루에 단 1%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겠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됩니다.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주에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일상이 달라지고 몸도 분명 반응하게 됩니다. 뇌가 활발해지고 하루 컨디션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신경계의 균형, 호르몬 리듬, 혈압의 안정, 뇌세포의 활성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전남 해남에 사는 74세 박태옥 어르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습관만 바꾸셨을 뿐인데 3주 만에 현기증이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78세 여성분은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로 식사를 시작한 이후 오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피로도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복잡한 식단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생활 루틴, 특히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건강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외부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의외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은 예방이 곧 치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상이 곧 약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많은 후회하는 어르신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원 말 듣고 습관만 바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 매주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생활 습관을 끝까지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방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아침 습관, 지금 당장 한 가지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지고 모레 아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일주일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오늘 바꿔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아플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바로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아침 습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 절대 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그 한순간의 행동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81세 김호성 어르신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넘어진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6개월째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내부 출혈,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면역력은 급격히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우울증, 식욕 저하, 치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눈을 뜨셨다면 단 10초만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몸을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지탱하며 상체를 일으키고 숨을 고른 뒤에 두 발을 바닥에 디디고 일어나십시오. 이 10초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커피, 차, 약을 복용하는 습관도 절대 하지 마세요. 위장은 여러분이 잠든 동안 활동을 멈추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위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강원 강릉에 거주하는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 한 잔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1년 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짙은 회색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진단은 위축성 위염과 초기 위궤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 관리가 가능했지만 이분이 하셨던 한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늘 해오던 습관이었어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습관이 몸 안에서는 위협적인 독처럼 누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복 복용을 피하고 가볍게라도 식사를 먼저 하신 뒤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 주세요. 그게 약을 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이 또한 절대 하지 마세요.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 시간에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시니어분들에게 이 현상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근육량 감소, 기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하루 종일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치매 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79세 정옥자 어르신은 삶은 계란 하나와 두유 한 잔으로 아침을 챙기기 시작한 뒤 오전 내내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스러운 한 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달걀 1개, 바나나 1개, 죽 1공기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먹는 습관 자체가 뇌와 몸에 오늘도 안전하게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우울감이 생기고 말수가 줄며 점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거창한 식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반 개, 죽 한 국자.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그 신호만으로도 깨어나고 몸은 그 에너지로도 컨디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4번째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운동하는 습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겨울철처럼 기온이 낮고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큽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 식어있던 혈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심장에 갑자기 무리를 주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기장에 거주하는 78세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 걷는 운동을 하다가 한겨울 아침 급성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신속한 도움으로 소생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실내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준비 운동은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팔을 위로 천천히 뻗었다 내리는 동작,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 발목을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흔드는 스트레칭. 이 간단한 동작들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심장을 서서히 깨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고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TV를 틀어놓고 말없이 멍하니 있는 습관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눈으로만 받아들이는 비활동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리고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묘사해보세요.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혹은 오늘의 식단을 입 밖으로 말해보세요. 실제로 전남 여수에 사시는 84세 여성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신의 식단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들이신 뒤 3개월 후 기억력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말의 속도와 문장 구성력 또한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을 멈추면 뇌도 멈춥니다. TV를 보기 전에 입을 먼저 여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말하는 순간 뇌는 그 신호를 받아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뇌의 언어 중추, 감각 중추, 사고 중추가 동시에 작동하며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버려야 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늘 정답이라고 믿으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을 아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면 기지개부터 켜보세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고르며 일어나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시고 오늘의 날씨를 입 밖으로 꺼내 말해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분명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병원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이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가 결국에는 가장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일 아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그리고 기억력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